이번 시간에 이제 세율을 봐봅시다. 자, 재산세 세율은 먼저 세율의 구조가 재산세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있는데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도 적용이 되고 초과 누진세율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총론 앞에 틀 정리할 때, 용어 정리할 때 차등 비례세율 구조는 그래프로 하면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형태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재산세는 막대 그래프 세율도 있고 계단식 세율도 있다는 거. 취득세는 계단이 없잖아요. 자, 막대 그래프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된데, 근데 취득세 세율도, 재산세 세율은 표준 세율이 있고, 뭐 중과 세율이 있고, 탄력 세율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표준 세율의 기본만 좀 하시고 뭐 중과 잠깐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지방세 세율로서 역시 재산세 세율은 표준 세율을 따른다. 그러면 표준 세율이란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해보면 법으로 정해진 세율인데 지자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정해진 세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하더라. 그럴 때 재산세 표준 세율도 토지분 세율, 건축물 세율, 주택분 세율, 선박, 항공기에 대한 세율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재산세 세율도 토지분 세율, 건물분 세율, 주택분 세율이 다 틀립니다. 자, 이럴 때 토지분하고 주택분이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데 나머지 나중에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토지분 세율은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던 왼손, 오른손, 몸통 구분했죠? 자, 일명 멸종. 자, 그러면 재산세 토지분 세율도 분별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상 토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과표도 구분이 되고 세율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 별도 합산, 과세, 총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죠. 세율도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 과세 세율, 종합합산 과세 세율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분리과세 세율은 대상이 차등의 취지였죠. 이 차등의 위쪽과 아래쪽에 높은 과세, 낮은 과세 그랬죠. 자, 그래서 분리과세 세율은 세율의 구조가 차등. 자, 세율 구조 두 개가 있는데 비례 앞에 뭐 붙었어요? 차등 붙었죠. 그래서 분리과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위쪽에는 골프장 등이 있죠. 이 골프장 등은 4%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000분의 40. 자, 낮은 과세 하면은 농지라든가 목장이라든가 임야 있었고 공장, 용지 등이 있었죠. 그럴 때 농지, 목장, 임야는 낮은 과세 대상으로서 세율은
낮은 과세의 세율로서 농지 목장이면 세율은 동일하게 0.07, 1000분의 0.7이 적용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낮은 과세가 되는 건 0.2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틀의 의미는 뭐냐? 왼손 아래쪽인데 아래쪽도 0.07하고 0.2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둡니다.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과세 세율, 종합 합산과세 세율은 세율의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계단 형태가 된다. 그 계단이 별도 합산과세 세율은 계단이 3계단이다. 3단계로서 0.2에서 0.4까지 이렇게 자 초과 누진세를 표기를 할 때부터까지 이런 형태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 그 말이.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는. 그래서 0.0.4까지 뭐 종합 합산과세 세율도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서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토지분은 비례세율 구조하고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이 되는데 왼손 땅은 비례세율, 오른손 땅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토지분세율 전부입니다. 그래서 왼손 땅이냐 오른손 땅이냐 몸통 땅을 구분 못하면 세율을 아무리 뭐 0.074%, 0.2, 0.2, 0.4, 0.2, 0.5를 암기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먼저 토지분 구분 못하면 안 된다 그 말. 그 토지가 왼손 땅인지 오른손 땅인지 몸통 땅인지를 구분해야 세율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 자, 그럼 이제는 건축물로 가보자. 제가 잠깐 설명 전에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아마 머릿속에 이럴 수 있어요. 높은 과세 골프장은 4%, 낮은 과세 농지는 0.07, 공장은 0.2, 별도는 0.0.4, 종합은 0.0.5. 왜 이렇게 세율이 다르지?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그런 고민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딱 법에 정해져 있어. 이건 제가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토지분이 왼손 땅의 세율인지, 오른 세율인지, 그 구조가 어떻게, 이런 설명 거지? 세율이 4%짜리, 0.07짜리. 이런 거 딱 법으로 정해주는 세율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건 이제 암기하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그건 조금 있으면 제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율이 많지? 복잡하지? 그런 고민하면 안 돼. 자, 이제 다시 건물로 갑시다. 건축물의 세율은 자, 4% 비례세율, 0.5 비례세율, 0.25 비례세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건물부는 다 비례세율 구조밖에 없다. 뭐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4%, C지역에 자, 주거적 아래는 공장용 건축물은 0.5, 나머지 건물은 0.25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가 빌딩, 자, 이런 빌딩 전부 다 0.25가 적용이 됩니다. 건물부는. 자, 다음에 주택분.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4% 비례세율, 4% 비례세율과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이 됩니다. 4단계 순서로 0.1에서 0.4까지 4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따라서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두 개가 있습니다. 4% 비례세율하고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4% 비례세율은 별장. 별장은 주택분 세율로서 4% 비례세율로 적용이 되고 별장 외 주택에 대해서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집에 단독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4단계 초과 누진세로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별장 외니까. 자, 그런데 드러나야 됩니다. 재산세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재산세는요, 고급주택 개념이 적용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을 재산세 부과할 때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지 4% 비례세율이 아닙니다. 시험 참 잘 나오지. 왜?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거든요. 별장도 사치성이거든요. 이러니까 그 4%가 눈에 잘 들어와. 하지만 재산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지금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주택분은 세율이 2개밖에 없다. 선박은 고급 선박은 5%, 나머지는 0.3. 항공기는 0.3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재산세 표준세율 하나도 빠르지 않고 다 정리했습니다. 이외에는 재산세 세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은데 먼저 초과 누진세율이 세 군데 보이죠. 초과 누진세율 여기 보이죠? 0.1에서 0.4. 자, 0.2에서 0.4 보이죠? 오른손 또 몸통 보이죠? 0.2에서 0.5. 그래서 재산세 표준세율의 초과 누진세율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별장 이외 주택분하고 토지분의 오른손하고 토지분의 몸통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초과 누진세율이 비슷비슷해야 0.1에서 0.4까지 0.2에서 0.4까지 0.2에서 0.5까지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뭐 또 하겠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암기틀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암기틀이. 자, 주택분이잖아. 그죠? 별장은 4%장 외가 누진세율이니까. 그러면 주택분의 누진세율은 0.1에서 0.4죠.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그러면 주택분의 주죠. 주. 1, 4죠. 주, 1, 4. 성은 이름이 주시야. 성은 주시야. 이름이 일사야. 이름이 예쁘죠? 일사. 주일사. 주일사의 직업이 뭐냐면 직업이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0.2에서 0.4죠. 주일사의 직업이 뭐냐면 특허 등의 소송 등에 대리해주는 그렇죠. 변리사. 별이사. 교수님 그 변리사는 변인데요. 별이 아니라 편이나 별이나 구분하면 되잖아. 변리사다 그 말이 직업이. 그럼 변리사가 특허 등의 소송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세율은 0.에서 0.5잖아. 자, 그 특허 등의 변리를 소송을 뭐에 쓰겠어요? 종이에 써야지. 종이에 써야지. 종이 예든 종이 오든
5가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재산세, 초과누진세율은 주일사, 별리사, 정의요밖에 없어. 이건 공부가 나오면 나도 시험 끝나고 나도 안 적대. 주일사, 별리사, 정의요. 이제 개정되지 않는 한. 또 개정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주일사, 별리사, 정의요. 시험에 이렇게 크게 영향 안 미치는 이제 공부할 때 비슷하니까 있는 세일을 구분하는 게 미친다고 그래. 이제 주일사, 별리사, 정의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 이 세율에 0.07도 좀 기억해야 하거든요. 1000분의 0.7. 가장 세율이 낮아. 봐보세요. 전체 봐보세요. 가장 세율이 낮아. 토지분의 왼손 아래쪽에. 농지, 목장, 임야. 임야에 대해서는 0.07이야. 그러면은 0.07이죠. 그럼 누구를 뭘 생각하냐면 시리즈.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나오는 007. 그래서 농지 등에 대한 낮은 과세의 가장 낮은 세율은 007이다 그 말. 제임스 본드. 이러면 007. 구분하면은 그래서 농지는 뭐다? 제임스 본드 007. 자, 그러면은 위쪽에는 4%, 007 위에는 2 위에니까 2, 0.2. 이게 왼손 세율. 오른손은 별리사, 몸통은 정의요. 토지분은 별장은 4%. 별장 외에는 주일사. 이것만 잡아놔도 세율 구분 쉬워요. 이렇게 정리 안 하고 막 한다면 너무 많잖아. 자, 그래서 표준세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은 이런 거예요. 이 세율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24회 때, 25회 말고 24회 때, 작년에,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24회 때는요, 이게 단독 문제예요. 다음 재산세 표준세율 중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은, 대상을 골라봐라. 그렇게 출 문제예요. 자, 25회 때는 좀 지문으로 좀 어렵게 나왔지.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표준세율. 다음 이제는 중과세율. 이 중과세율은 자, 5배 중과세율이 있는데 이 5배는 건물분해 일반 건축물에 건물분해만 중과세율 대상이 있습니다. 이 중과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있거든요. 대도시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중과되거든요. 그 중과된 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재산세도 중과가 되는데 5배 중과가 되는데 0.25의 5배입니다. 1.25가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0.25의 5배니까. 그래서 지금 구체로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취득세에서 그 끌고 오니까 몇 배 중과가 있다? 5배 중과가 있다.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그죠? 매년. 그럼 이 5배 중과를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최초 과세 기준 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회 때 기출문제 5년간 3배 중과한다고 해서 틀렸죠? 5년간 5배 중과가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편해졌잖아. 몇 배? 5배니까 몇 년간? 5년간. 얼마나 좋아. 이런 걸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는 거야. 5배니까 5년간. 이렇게 좀 매치시키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잖아. 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 설명이 더 앞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세 중과세율은 5배가 있지. 그게 5년간이지.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죠. 자, 한번 이제 탄력세율이 있습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탄력세를 좀 중시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럼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저에 정하는 바에 가감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더하고 뺄 수가 있어.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왜 재산세가 중요하냐면 다시 말해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는 거. 50% 가감할 수가 있는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너무 지역 간에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그 경우에 따라 탄력세를 적용하더라도 그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해라. 그러면 또 적용하려면 또 조례를 또 정해서 또 정해야 되고 그만큼 좀 과정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그런 지자체는 예전에는 50% 가감하는 탄력세를 계속 적용했었거든. 그러니까는 지역 간에 너무 지금 차이가 심했어. 이런 좀 방지하려고 탄력세를 가감한 세를 해당 연도만 적용됩니다. 시험 자주 나온 지문이에요. 해당 연도. 왜? 이 중간은 5년간 5배 중과잖아요. 몇 년간? 5년간. 이러니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아주 그럴싸하다. 기출문제 틀린 규정이 5년간 어디서 나오긴 나왔어. 그건 중과세율에 대한 적용이지.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분이 필요하죠. 자, 다음에 세부담 상한제가 있거든요. 자, 이 세부담 상한제는 내년에 개정이 될 텐데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되지 않더라도 중요할 텐데 개정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거의 나올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이 세부담의 상한의 개념 무엇이냐면 이 세부담 상한율이 개정이 될 거거든요. 자, 세부담 상한율 그래서 쓰다 안 해. 자, 올해까지는 현재 지금 개정 안 해보면 올해 지금 150%거든. 100분의 150. 150%가 상한율인데 내년부터는 기본이 200%로 올라가. 상한율이. 고치지 말고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이하가 105, 110, 130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게 약 매년 5%, 10%씩 늘어. 그럼 내년에는 6억 이하는 115, 110인 115로 나오든가? 그럼 나와 지금. 그래서 개정이 될 거니까 세부담 상한이 뭐냐? 그 개념만 좀 염두를. 거기에 나오는 뭐 150, 100분의 150, 뭐 105, 110, 110 그거 지금 기억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자, 이놈이 개정들 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세부담 상한이 뭐냐면 이거 잡아보세요. 작년에 세금을 냈잖아요. 올해도 세금 내야 되고 또 내년 세금 또 해야 되잖아요. 재산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재산세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내년에 세금이 급변하게 많이 내야 된다면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들어줍니까? 상한선을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넘어가도록. 실제 계산한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작년에 냈던 세금에 비해서 자 어느 정도까지는 못 넘어가도록 만든다. 이게 세부담 상한으로서 영어로 말하면 서큘레이트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그래. 브레이크 멈춤이잖아요. 못 가게 잡아놓잖아. 그게 상한제다 그러면 더 이상 세금에 부과된 금액을 못 가도록 딱 잡아둔 게 상한제다 그 말이. 그래서 세부담 상한에서 재산세 특징입니다. 취득세는 상한제 없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왜 내년에 개정시키려면 현실적으로 형평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개정이 될때 개정되면은 시험으로 유용성 많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는 비과세 봐보세요. 자, 재산세, 비과세. 자, 그러면 재산세, 비과세도 크게 집니까? 자, 많은 것 같지만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뭐 인문의 의미가는 계속 기본을 봐야 되니까.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은 부과 안 합니다. 왜? 국가는 왔다니까. 국가 소유 재산은 재산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으로 사용은 부과 안 하는데, 유료로 사용한 재산은 제외,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일반 건축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야. 뭐 이렇게 임도도 안 돼. 응? 공실이야.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그래. 갑돌이 좀 좋은 일 좀 해. 응? 그거 놀리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 위해서 공간 좀 쓰자. 응? 회관으로 쓰든, 응? 지자체 교육을 쓰든 좀 쓰자. 그러니까 그 갑돌이가 그래. 내가 지역 살면서 지역에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응? 내가 그 건물 공간 써요. 그럴 수 없어요? 있죠. 그럼 내 소유인데, 갑이 소유인데 그 건물을 국가 지자체가 그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은 저한테, 갑한테 재산세를 부과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소유인데. 왜? 국가가 사용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요? 무슨 용으로? 공공용으로, 공용으로. 그런데 내가 그 건물에서 돈 좀 이런 경우 세금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용이라 할지라도 유무상을 불문하고 부과하는 게 아니라 무상, 무료 의미가 되는 거지, 유료로 사용한 재는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 이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거의 일관된 개념이에요. 돈을 챙긴다면 유료로 사용한 재산에서는 그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금 내지 말라고 했던 규정인데 돈 챙겨? 그럼 돈 챙기는 거 세금은 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유료의 의미는 좀 정리해 주라 그 말이에요. 법령으로 정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세금 부과하겠어요? 재산세를? 도로 부과 안 합니다. 사도를 포함해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특히 묘지에서 부과할까요? 묘지 부과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에 또는 통제보호역에 있는 것입니까? 토지 부과 안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농지하고 대지는 또 부과해요. 이런 게 힘들어요. 또는 만약 임시건축물 부과 안 합니다.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 부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과세 내용에 해당이 돼서 정리해 가겠지만 지금 좀 이렇게 설명도 좀 부족하니까 좀 힘들 것 같은데 비과세가 그래 고민은 아닙니다. 왜? 정리하고 나면 그거 쉽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로 부가징수가 있습니다. 부가징수. 아마 25회 때도 그랬고, 쌓여놓고, 재산세 세 문제, 네 문제 나올 때, 이 부가징수와 관련한 규정은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시험적으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 말이. 그럴 때, 이 부가징수에 있어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이제 첫 시간에 궁금해했던 게 여기 나옵니다. 왜 빌라는 한 번 냈는데 아파트는 왜 두 번을 내냐?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은 매년 1일인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에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 납기는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한을 줄여서 납기라고 한다. 재산세를 내야 되는 기간. 납기가 재산세는 7월분 재산세가 있고 9월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7월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7월분 재산 납기고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9월분 재산세 납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7월분하고 9월분으로 납기가 구분이 되는데 재산세는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고 주택분 등이 있잖아. 그래서 납기가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에 납기입니다. 건물분 선박 항공기는 7월분 재산세가 됩니다. 7월분. 그 말은 재세가 건물분은 7월달에 나온다. 토지분은 9월달에 나온다. 그 말이. 그런데 주택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 세액이라 하면 한번 해줘. 세액이라 하면 산출세액,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 세금으로 계산한 금액,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달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두 번 낸다. 납기가. 그런 제가 왜 세액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시키느냐면, 주택은 땅 9월이고 건물은 7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내니까, 자, 주택의 땅 부분은 9월이고 주택의 건물은 7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택부는 파란색이잖아. 통합해서 부과하는데, 원래는 주택도 땅은 땅대로, 건물은 세금을 따로 냈어야 되는데 통합해 놨거든. 그럼 그걸 한 번에 내면은 원래 땅 부분하고 건물은 따로 내야 됐을 걸. 통합해 놨는데 그걸 한 번에 내도록 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 세액의 절반씩을 쪼개서 내도록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봐보면은 2분의 1 또는 1기분, 2기분. 7월달 1기, 9월달 2기, 주택분해. 또는 가로축 2분의 1, 가로축 2분의 1. 거기서 봐보세요. 자, 그래서 주택분해에 대해서는 자, 7월달과 9월달에 납기가 두 번이 된다. 세액의 절반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한 세액이 너무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두 번을 쪼개서 내들어가면 그것도 불편해. 특히 어르신들 관절도 심하는데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되니까. 나와서. 그래서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더라. 그 말. 여러분, 부가징수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부가징수 할 수 있답니까? 한답니까?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니잖아요. 한다는 강제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일부 지자체들은 10만 원 이하인데도 두 번을 보낼 수도 있고 그냥 7월 달에 한 번 보낸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7번 게 아니라 지금 법에 규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아니 아파트에 대해서는 2번이 나왔는데 빌라에 대해서는 1번 냈다. 금액이 만약에 10만 원 이하인데도 아파트 빌라 그걸 따진 게 아니에요. 그 징수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는데 10만 원 이하지만 2번 보낼 수도 있어요. 1번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10만 원도 2년 전에 긁힌 거야. 2년 전만 해도 5만 원이었어. 5만 원 이하가 일시에 부과했는데 이제 10만 원 오르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한 8만 원 정도가 사실은 4만 원씩 2번 보내도 되는데 원래는 18만 다 보내려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쪼개보는 데도 있어. 양천구 같은 데 그렇게 고지사가 보여왔더라고. 양천구 목동. 별로 안 되는 그런 일부 지자체들은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런 게 써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이 정리할 때 우리는 항상 좀 법상에 법령으로 돼 있는 거, 법에 돼 있는 내용의 정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여사님한테로 나는 빌라는 1번 냈는데 우리 아들은 빌라는 1번 냈고 나는 아빠도 2번을 냈는데 이걸 막 고민하다 보면은 힘들어진다는 걸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다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법 공부할 때는 경험이 무시를 해서는 안 돼요. 경험 중요해요. 안 그래요? 근데 너무 경험적인 것을 맞대잖아요. 막. 그러면은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 접근해 갈 때 꼭 실수를 유발해. 정리할 때도. 너무 거기에 민감하지 말고 경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니 사회적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금을 자면서 어디가 있어? 안 그래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하는 목적에 그 법에 있는 규정 정리의 목적이니까 그걸 먼저 항상 그렇죠. 항상 받아줘야 된다. 먼저 법의 규정 먼저 확실히 잡아라 말이. 왜 그러냐면요. 또 기출문제요. 재산세는 7월달하고 9월달에 납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하지만 납기가 7월달, 9월달이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10월, 11월달도 부과할 수가 있어. 그 경우는 세권자의 대장이 누락을 해가지고 부과를 못했어. 부과를 못해서 부과할 사유가 있잖아요. 부과할 사유가 있으면은 7월, 9월을 무시할 수 있지.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재산세는 7월, 9월이 관념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할 다세 대장 누락 등으로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이 될 때는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또 규정의 시험 문제지. 그래서 기본은 7월달, 9월달로 염두에 두면서 자, 다음에 이제 이 부가징수에 자, 재산세 정결됐지만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데 자, 고세를 발급하는 거잖아. 그래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직접 누가 산한다? 지자체장이. 자,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고세를 발급하니까 늦어도 있잖아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 우편함에 언제 꽂혀 주로? 중순경에 꽂혀. 중순경에.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중순경에 꽂혀. 그럼 원래 법상으로 봅니까? 납기 개시가 7월 16일이야. 9월 16일이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하거든요. 그럼 7월 11일까지는 발부를 해줘야 돼. 그런데 편지하면 7월 중순경에 꽂혀 있어. 어떤 데는 20일 다도 안 꽂혀 있어. 답답하게. 그게 현실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나 한 7월 중순경에 이렇게 꽂혀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또 시험이 나와요. 5일 전. 5일 전 발급을 해야 돼. 그런데 뭐 그래 그냥 막 꽂지도 마. 그래서 법의 규정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징수 중요해서 소액 징수 면제라든가 후에 뭐 병기세라든가 부가세 찐득이 이런 것들 다 공부해 갈 거다 그 말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특징입니다. 재산은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하고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납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보세요. 말 그대로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한다. 돈을 내야 되는데 분할부는 전액을 내야 되는데 일부를 분할 쪼개서 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물납이 가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위에서 울고 가끔가다 푸념식으로 해. 나 이번에 재산세 물납했는데 재산세 분할납부 했는데 그 이야기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기분 나빠해. 왜? 자랑질하고 있으니까. 자랑질. 재산세가 한 45만 원 나왔거든요. 45만 원 나와서 그 지자체 지자체 전화해가지고 나 물납 좀 신청하고 싶은데 나 좀 쪼개내려고 분할납부하면 안 될까? 전화 끊어버립니다. 45만 원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납? 분할납부? 냄새도 못 맡아. 우리 일반 서민들은, 일반 우리 재산 소유자들은요, 크림의 떡이에요, 물납과 분할납부는. 왜?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인데, 그 물납과 분할납부에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요건. 그 요건이 물납은 납부세기 세금으로 내야 되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요. 1,0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를 1,000만 원 넘게 낸다? 500만 원 넘게 낸다? 부러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내니까 미치겠지 모르지만 재산세를 취득세가 아니야. 취득세 500만 원, 1,000만 원 금방 나와. 재산세 500만 원? 1,000만 원? 엄청난 상가예요. 일반 개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지. 주위에 있죠. 이게 부럽지. 안 부러워요? 저도 한번 표현이 이상하지만 죽기 전에 세 이렇게 내고 하면 죽고 싶어. 재산세를.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했더니. 자, 이제 이번 인문에서는 안 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국세,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있거든요. 한번 저도 종부세 한번 내고 싶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내는 사람은 부러워. 내는 사람이 막상 본인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부러워. 왜? 종부세 냈다는 건 고액부동산 유지자거든. 집도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6억 초과한 거요. 아파트 웬만하면 그러면 보통 7, 8억. 거기다 이래서 1주택자는요, 9억까지는 부과 안 하니까 보통 10억, 12억씩 가는 거요. 사실 좀 그 아파트 가지고 좋겠어. 좀 싼 거 가지고 있다는 게 안 팔려가지고 죽겠는데. 그래서 그 요건에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500 초과하는데 구분해야죠. 분할납부는 500만 원 요건이고 물납은 1,000만 원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납은 물건으로 대신되는데 1,000만 원 초과한다고 해서 물납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도 부동산에 한한데 그 부동산도 다른 지역에 쓰면 안 돼.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다른 지역, 만약 화성 재래가가, 재산가가, 자, 재산세가 만약 1,500이 나왔어. 1,000원 넘었죠? 넘었어요? 그런데 수원에 있는, 수원에 좀 상가건물이 있어. 그래서 상가건물로 그냥 일부를 재산세로 부동산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신청해서 허가 안 나. 왜? 다른 지역에 있는 거니까.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1,000만 원 초과 반내 부동산이 포인트예요. 24회 기출문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OX. X. 작년 24회 기출문제. 관내. 자, 그럼 분할납부는 500원 초과할 경우인데 분할납부 기간. 나누내는 기간이 중요해. 기간은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나눠낼 수 있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은 45일 이내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세금은 2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2달인지 45일인지 이런 것 구분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재산세는 45일이 분할납부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납과 분할납부만 해도 설명하려면 더 있어요. 뭐 궁금해 들었습니까? 물납에서는 그 부동산이 얼마인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분할납부는데 얼마를 나눌 수 있는지 그것도 올해 25회 기출문제예요.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냐 1,000만 원 초과하냐 따라 나누는 금액이 틀리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지방세가 11가지가 있거든요. 지방세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는 재산세만. 그러면 취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 아니겠죠? 그래서 재산세 특징으로 이렇게 좀 확인하면 유용성이 있겠다.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 한번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한번 또, 자, 시간에서 한번 냄새 좀 맡아보죠.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